오늘 또 어떤 주제 알려주실 건가요? 뭐 설 명절이라고 하면 뭐 빨간 날이다, 뭐 쉬는 날이다, 뭐 가족들 만나서 신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명절 돼서 스트레스 받는다, 듣기 싫은 얘기 너무 많이 듣게 돼서 너무 힘들다라는 분도 맞아요. 계십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언짢은 얘기만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가족 간의 사건 사고가 명절에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명절에 못 보던 가족들이 한꺼번에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이렇게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와, 혹시 두 분께서는 듣기 싫은 말 있으신가요? 있죠. 어떤 그 때 되면 항상 어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이 음. 있습니다. 네, 언제 취업하니, 아. 언제 결혼하니, 애는 언제 낳니, 너 이런 몇 등이니? 하는 것들, 너 몇 등이니,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대체로. 전 어제 그 화상으로 했는데 네. 얼굴이 이렇게 부었니? 왜 계속 맞아, 그 맞아. 모양이니? 이렇게 외모 지적도 많이 하죠. 맞아요. 사실 외모 지적을 외모도. 많이 하면 상처가 굉장히 커요. 음. 예, 어쨌든 중요한 건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명절에 좀 즐거운 모임으로 가족 모임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더 나아가서 이제 불안증이나 불면증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가족들끼리 앞으로 모인다라는 그런 불안감에 시달리는 분들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대학생이나 취준생, 특히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 애는 언제 날래, 취업은 언제 하니, 학점은 어떠니, 너는 취업은 어디로 할, 이런 얘기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게 단순히 명절 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듣기 싫은 말 때문에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도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한 가지가 바로 돈 문제인데요. 설 명절과 같이 가족들이 모이는 날이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가장 치명적인 부분이 바로 돈 문제다. 이 돈 문제를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가족들끼리 잘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중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 명절 우리 슬기로운 가족들 간의 재무 설계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피로도도 그렇지만 일단 뭐 돈이나 말 이런 것들로 좀 상처를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왜 그 잔소리에 따른 용돈표 같은 것들도 많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네. 뭐 성적 물어보면 5만 원 내셔야 된다. 결혼 얘기 물어보시려면 20만 원 내셔야 된다. 막 이런 말들도 괜찮은데요? 네, 많이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뭐 이런 좀 돈과 관련해서 확실히 좀 마음이 상하거나 눈치를 보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좀 비일비재한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돈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표도 그려놓고 이제 무슨 얘기할 거면 얼마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그래서 항상 이게 가족 간의 불화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 가장 큰 게 이제 돈을 주고받는 것 중에서 이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님께 용돈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우선 부모님 용돈 문제가 돈 문제 중에서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 같은데 두 분 부모님께 용돈 드리시나요? 저는 이제 부모님이 경제 생활을 하셔서 예. 이제 용돈을 드리지는 않는데 네. 저희 그 자매들 셋이거든요. 네. 자매끼리 이제 통장을 만들어서 네. 뭐 한 달에 5만 원씩 모아서 이거를 나중에 뭐 쓰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굉장히 지혜롭게 거죠. 하시네요. 예. 예. 저는 계속 드리고 있어요. 네. 드리고 명절에 있어요? 조금 더 드리고 뭐. 제가 같이 방송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지만 매주 하나씩 새로운 걸 발견하는 것 같아요. 또 부모님 새로운 면을. 용돈까지. 네, 재무 대단한 설계도 잘하고 사람이에요. 있는데 네. 부모님 용돈까지 드리고 있는 네. 우리 저를 조선 아나운서 어디까지 바닥으로 대단하신 것 보셨는지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이쯤 되면 정말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그런 아니 아이로 그렇지 않아요. 보신 그렇지 걸까요? 않아요. 그렇지 않은데 부모님 용돈을 드린다고 하니까 더 리스펙입니다. 네, 네. 뭐 갚아 나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뭐 신세를 네. 많이 졌으니까. 그런 또 마인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부모님 용돈과 관련돼서 늘 우리가 이제 그 명절 때 한 번씩 사건들이 벌어지곤 하는데 어쩌면 아나운서님들보다 조금 더 이제 가정을 이룬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보통 직장 다니거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부모님 용돈 얼마 들어야 되는지 요것도 얼마인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그 눈치 싸움이 여기서 벌어지곤 하고요. 그다음에 경우의 수가 또 많습니다. 어떤 경우의 수가 있냐? 형제간에 지금 뭐 자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경제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경제적인 차이 때문에 용돈 액수가 또 차이가 나면 이것도 또 눈치 싸움이 될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비싼 물건 사오는 또 형님네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계속 그 생활비를 드리지만 네.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비싼 물건 사오는 형님네만 이뻐하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마음의 상처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용돈 드리면
꼭 사고친 막내, 이 막내한테 계속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또 속이 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시댁하고 친정이 형편이 좀 달라가지고 이 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용돈을 잘 나눠서 드리느냐, 이 부분 때문에 또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고 제 건너에서도 이런 얘기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형편이 조금 다르면 한 사람은 좀 차등해서 이렇게 주면 네.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소리냐, 똑같이 줘야지, 이런 걸로 진짜 갈등을 하더라고요. 이게 또 확실히 명절에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이면 뭐 올해는 좀 어려워도 그동안 이렇게 많이들 모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돈을 잘 버는 고모네나 이제 할머니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고모네가 네. 확실히 목소리도 크시고 네. 고모부가 조금 더 네. 편하게 어깨 집에 오면, 펴시고, 예, 계시고 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저희 집 맞습니다.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그럼요. 다 그런 상황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좀 현명하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맞아, 될까요? 맞아. 일단은 뭐 지금 정답이 몇 가지 나왔는데 일단은 가장 큰 건 n분의 1. 예. n분의 1 하는 게 맞아, 가장 맞아. 좋죠. 근데 그 n분의 1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하나 숨어져 있습니다. 얼마를 드릴지에 대한 총액이 결정되었을 때 n분의 1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액을 결정하고 좀 이렇게 우리가 같이 나눠서 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같이 형제들끼리 함께 상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생색을 내면 안 됩니다. 생색을 내면 안 된다. 나는 맞아요. 얼마 냈다. 이게 생색으로부터 시작되는 맞아. 이 가족 간의 불화가 엄청 커지기 때문에 생색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과 자녀의 입장이 좀 달라요. 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을 자녀는 부모 입장으로 생각하고 부모는 자녀 입장으로 생각해서 그 시각 차이가 있다는 것, 입장 차이가 있다는 것, 지금 현재 경제 생활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면서 나아가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사실 이게 뭐 잘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성장을 시켰는데 마땅히 나는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가져오냐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자녀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조화하고 조율하는 것이 명절에 또 그 명절, 어쩌면 지금 명절 막 즈음인 지금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짚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봅니다. 네, 특히 좀 명절 같은 경우에는 좀 정확히 어떤 사례들이 좀 있을까요? 돈으로 감정 상하는 케이스들. 돈으로 감정 생각하는 네. 케이스죠. 이제 돈만 내고 일 안 하는 동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뭐 좀 저런, 냈으니까. 얄미워. 얄밉죠. 네. 벌써 벌써 감정이. 얄미워. 아까 말씀드려도 돈 더 많이 내는 사람 더 이뻐하는 엄마도 믿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명절에 용돈의 차이가 항상 이런 사랑의 차이로, 저도 가끔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이렇게 드리면 어머니 이제 기분 나쁠 때는 이렇게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숨만 쉬고 계세요. 근데 용돈 들어갈 때는 아들 뭐해 이렇게 전화 오십니다. 근데 목돈이 들어가면 아들 뭐해 그래서 없던 사랑도 막 샘솟는 것 같던데, 이게 현찰의 힘이라는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입장으로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요. 그러지 못한 것 때문에 눈으로 조금이라도 마음 상한 게 보이면 그게 응어리가 져가지고 굉장히 오래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네. 아니, 용돈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정이 상하게 되니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1년을 딱 봤을 때 명절 2번 있죠? 양가 부모님 생신도 있으시죠? 예. 환갑 뭐 이러면은 맞아. 다 돈 문제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것도 참 문제예요. 가족 간의 행사를 미리 준비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명절, 일단 큰 명절 2번 있죠. 그다음에 5월 달에 가족 행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네. 거기에 또 칠순에 생신에 이런 것까지 겹치면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 가족 간의 이 의논이 필요한데 의논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 그 당사자의 의견, 이게 받는 사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걸 원하시는지 미리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또 자식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칠순팔순 잔치를 원하셔서 막 잔치를 준비했는데, 야, 남들은 다 여행 가던데 나도 여행 보내줘라 그래가지고 뭐 뒤집힌 사례도 있고요. 또 여행을 준비해드렸는데, 야, 남들처럼 나도 호텔에서 칠순팔순 잔치하고 싶다 그래서 또 뒤집힌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부모님의 의향을 좀 여쭤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1년 계획이니까요. 1년 계획대로 먼저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먼저 준비를 하려면 나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네. 좀 다 같이 상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네요.
뭐 가장 이상적으로 가족 회의를 하면 가장 좋겠죠. 가족 회의를 통해서 뭐 가족 회비를 얼마를 걷고 어떻게 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를 한 번쯤 해보는 건 정말 중요한데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도 오늘 방송 통해서 말씀드린 것은 그래도 형제들끼리 그리고 부모님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번쯤은 이런 협의를 좀 한번 이루는 것이 앞으로의 명절이나 앞으로의 삶에서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게 또 재무생활과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형편이 없을 때 이 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가족 회의를 통해서 미리 행사, 이벤트를 미리 준비하는 자세도 필요하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끼리 이제 모여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비라고 네. 쉽게 얘기를 해서 뭐 회비 같은 걸 좀 걷는다 그러면 항상 저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 첫째 언니가 나서서 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이 내는데 중요한 건 이걸 운영하는 것도 이제 언니가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책임감을 갖고 또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생기더라고요. 그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제 펀딩이죠. 어떤 이벤트들이 있으니 그 이벤트들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고 우리가 어떻게 걷어야 되겠다는 것을 매달 좀 분담하면 조금 그 금액은 작아질 수도 있고 그 적은 금액으로 또 목돈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이벤트 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다른 이벤트에 더 큰 돈을 써서 뭐 여행을 보내든다든가 아니면 뭐 안마의자를 사다 드린다든가 뭐 여러 가지 뭐 김치 냉장고를 바꿔드린다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쓰여진 사례도 있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운영하는 지금 뭐 언니가 하신다고요? 네. 예. 운영자가 얼마나 투명하게 보고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보고를 같아요. 해야 되나요? 이 공금입니다. 공금이기 아. 때문에 이건 투명하게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상호 감시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뭐 형제끼리 뭐냐 그래 형제끼리도 감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시가 필요해서 예를 들어 뭐 형부가 그 돈을 가지고 또 도망간 사례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케이블 TV 이렇게 돌리다 보면 실제 상황 이런 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공금 가지고 도망간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또 어려우니까 투자 등으로 또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과정도 어쩌면 대소사를 의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의견을 잘 조화하고 또 조율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좀 보냈으면 좋겠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가족 회비라는 걸 이제 운영을 할 때 이제 금액을 이제 약속을 해야 되잖아요. 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언니분께서 사정이 좋아서 내가 더 낼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네. 같은 금액이라 누군가한테 되게 큰 돈일 수 있고 네. 누군가한테는 조금 더 내서 더 걷어 좀 여유롭게 운영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건 좀 사정에 맞춰 조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좀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이제 참여는 해야 된다고 봐요. 참여는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참여의 의의를 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n분의 1 그 나눠서 내는 거를 중심으로 하되 형편이 좀 좋은 사람들은 좀 비중을 더 높이고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강연도 없고 방송 그 나가서 받은 방송 그 출연료로 돈 내라고 하면은 또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형님들이 도영이 요즘에 강연도 없고 힘드니까 너 좀 적게 내라 그러면 저 너무 기쁠 것 같아요. 네. 근데 대신에 이게 협의가 돼서 너는 좀 적게 내라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죠. 그런데 지네들끼리 만약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쟤는 돈도 못 버니까 쟤 이거 내지 말고 우리끼리 해가지고 하자 하고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굉장히 마음 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참여의 의의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 얘기처럼 하고 있지만 지금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건 참여를 하되 그 비중은 서로 회의를 통해서 잘 나누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족 간의 대화가 참 중요한데 왜 대화만 하면 싸우게 되는지 그렇죠. 그것도 참 습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또 경우에는 돈을 모으는 목적이 있었어요, 사실 네. 처음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프시게 되면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걸 목적으로 모으자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사실 이것도 좀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유민정 아나운서도 제가 많이 놀래요. 이렇게 미래를 또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간병비, 병원비 이런 것들이 칠순팔순은 기쁜 일이지만 부모님 인생에 있어서 쭉 라이프 사이클을 지내다 보면은 분명히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간병비하고 병원비가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고민이 쉽지가 않아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시면 물론 좋은데 어르신의 경우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걸로 인해서 병원 신세를 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병 노동과 간병비 부담. 이거 어느 것도 당연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뭐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간병해라. 이것도 상처예요. 네. 또
정말 힘들어. 나 일하니까 나는 돈 낼게. 그 돈 부담이 이것도 당연한 것도 아니고 힘든 부분이에요. 결국에는 가정 경제가 휘틀어지고 또 더 문제는 가족들끼리의 불화도 여기서 시작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정말 좋은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좀 닥쳤을 때 좀 이렇게 운용을 하면 좋겠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경우 발생하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부모님 입장에서는요. 내가 당연히 자식의 케어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내가 케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이제 인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를 정확하게 돌볼 수 있는 사람은요. 특히 병이나 간병 기간에는 간병인이나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을 참고를 미리 하셔가지고 내가 자식들이 날 돌보지 않아? 이런 마음으로 내가 자꾸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자식들이 날 찾아오지 않아?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해하시면 가족들끼리 불화도 힘들어지고 네가 가라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형제들끼리도 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의료시설에서 전문가에게 내가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언제 아플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세로 우리 보험 같은 거를 미리미리 가입해 놓는 겁니다. 그게 부모님 입장에서도 가족력이 있다면 내가 이러이러한 보험에 좀 가입을 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이렇게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우리 부모님께서 큰 일을 당하시거나 어려운 그리고 간병기, 치매 같은 것들이 왔을 때 이렇게 도움을 받아야겠다는 마음으로 돈을 먼저 모아서 이렇게 치매보험 같은 것들을 가입하는 것도 좋은 지혜로운 방법이니까 이런 방법들을 올 추석 때, 지금 추석이 아니죠. 설날에 어차피 만나면 싸우니까 비대면으로 좀 이야기 나누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또 돈을 지출해야 하는 사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상속 문제 저희 아직 안 짚어봤어요. 예. 이것도 진짜 맞아, 큰 맞아. 문제잖아요. 받을 돈이 이제 있거나 줄 돈이 있으면 이게 또 상속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속과 증여는 또 세금적인 측면도 굉장히 크게 맞물려 있어서 상속과 증여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크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부모님 재산 정리에 있어서 가족들끼리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경우도 있어요. 주는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 돈은 내 돈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내가 부모님을 모셨고 부모님 편찮으실 때 내가 항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돈은 내 돈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용돈을 내가 많이 드렸으니까 드린 만큼 내가 받아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게 요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서상 또 이걸 갖다가 부모님께 살아계실 때 미리 너는 얼마 이렇게 나누기도 정서상 쉽지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발생하는 이 상속에 대한 문제를 미리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쩌면 좀 지혜롭게 하려면은 미리 증여와 상속을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재산에 대한 부분도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지혜롭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부모님 입장에서는 뭐 섭섭하실 수도 있지만 자식된 입장에서는 사실 미리 좀 돌아가시기 전에 좀 확실하게 정의를 내리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좀 데미지가 없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요? 네, 일단은 그 부모님 부부간에 일심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생각을 좀 같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생각을 충분히 하시고 부부간에 상의를 충분히 하신 다음에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를 상의를 하셔야 되는데 이 상속 문제에 있어서 부모님 중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달리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생각이 좀 같아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자녀에게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고 얼마나 남길 것인지에 대해서 이걸 미리미리 어쩌면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 교육, 우리 관련돼서 용돈 교육 지난주에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리미리 가정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내가 돈을 어떻게 지금 벌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의미 있게 상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가장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가정 경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세금적인 측면에서는 먼저 증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가족 계획을 하시는 거 이게 중요하다. 상속은 사후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사전에 벌어지는 거는 증여니까 또 증여세가 훨씬 더 상속세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독립시키세요. 독립시키시고 독립시키는 거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미리미리 나눠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상속 계획은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상의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 재산은 부모 재산이라는 생각을 해야지 저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의 생각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가끔 가족 회의가 어려우면 여행을 통해서 좀 이런 이야기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할 수 있는 방 안에 모여서 거실에 모여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자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형님 자리, 내 자리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여행 같은 데 가면 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내가 자유로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전문가를 미리미리 좀 만나서 읽고 준비하고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것도 상속과 관련돼서는 지혜로운 미리 준비하는 자세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시간 이제 자식들에게 주는 그 용돈 네.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확실히 서로의 재정 상태를 좀 공유하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도 네. 듭니다. 마지막으로 설 명절 앞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 올해는 뭐 설 명절에 안타깝게도 이제 비대면으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비대면이기 때문에 싸움이 날 확률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이슈화해서 이런 돈 문제나 올해 벌어질 여러 가지 이벤트들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좀 꺼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고요. 싸우지 마시고 그 안에서 지혜롭게 총액이 얼마가 들어갈 건데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미리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의 입장대로 자녀는 자녀의 입장이 있을 텐데 그 입장을 잘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런 설 명절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